명절 잘 새고 오셨죠? 기름진 음식들 많이 드셔서 또 옆구리 나오고 배 나오고 많이들 힘드실 거예요. 자, 오늘은 산에도 한번 가고 한번 걸어보세요. 조금씩. 저도 옆구리가 좀 나왔네요. 오늘은 한 10,000보를 걸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즉석에서 하는 인사법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오늘은 저는 이제 공부하는 강의는 안 하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했는데 또 옛날 전직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시켜달라고 하네요. 자, 오늘은 그래서 즉석에서 자기소개하는 자기소개법을 조금 알려드릴까 해요.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모임이 많아요. 뭐 학교 모임, 또 뭐 회사, 또 CEO 모임, 뭐 또 친구들끼리의 모임, 많은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갔는데 갑자기 자기소개를 하라고 그러죠.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괜히 떨려요. 죄진 것처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지? 많이들 힘드시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분위기를 먼저 파악을 하세요. 이곳의 모임이 어떤 형태의 모임인가. 예를 들면 갔는데 제 초등학교 뭐 동창회를 갔다든지, 그러면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으면 거기서는 나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 학교를 나온지 알아요. 이미 다 알고 들어가는 모임이죠. 그럴 때는 제가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해야 하나, 그거 제가 뒷편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분위기 파악을 먼저 하세요. 이곳이 어떤 모임인가, 어떤 형태의 모임인가.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텔링을 하면 굉장히 나를 빨리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뭐 나는 어느 회사에 다닙니다, 어느 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굉장히 길게 거창하게 말을 하죠. 그런데 뭐 한 5명, 6명, 뭐 10명 이내에 모였어도 힘들 거예요. 5, 6명까지는 그래, 저 사람이 누구라고 했지 라고 기억을 해줘요, 상대가. 하지만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 있는 데서 내 소개를 하는데 거창하게 길게 한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누군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를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토리텔링이에요. 그 다음 3번째로는 무엇이냐? 짧게 하셔요. 길게 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또 집중력이 아주 짧아졌어요. 그래서 다들 핸드폰 하나씩 들고 있죠. 말이 길어지면 휴대폰으로 눈이 갑니다. 내 얘기를 듣지 않게 되죠. 아주 짧게 하셔야 됩니다. 요 3가지만 알고 계시면 굉장히 쉬워요. 어디 가서 나를 소개하라고 해도 떨리지 않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하셨죠. 아까 제가 얘기한 초등학교 모임이었어요. 초등학교 모임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디에 살았고 이런 얘기가 굳이 안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곳에서는 어떤 얘기만 하면 될까요? 지금 현재의 나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CEO들 모임이에요. 여기서는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자기를 많이 드러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죠. 무슨 회사고 우리 회사가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고 막 아무리 얘기해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럴 때는 딱 스토리텔링을 먼저 하세요. 스토리텔링이 뭔가? 스토리텔링을 뭐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스토리텔링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셔도 좋고 오늘 아침에 바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셔도 돼요. 아니면 내가 그 장소에 오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하시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아주 상대방한테 각인시키기가 좋은 접근 방법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나는 누굽니다, 나는 어디에 삽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누구나 똑같이 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 예를 들자면 스토리텔링을 제가 오늘 아침에 아니면 지난밤 꿈 얘기를 해도 되죠. 살짝 지난밤 꿈속에 제가 불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될 줄은,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해서 불나는 꿈은 좋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불나는 꿈을 꾸고 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나 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건 한 예예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가볍게 하시고 들어가면 사람들은 기억을 하게 돼요. 아, 저 사람 불 얘기했던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분은 예전에 스토리텔링을 하시는데 어릴 적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짧게. 그리고 지금하고 대입을 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상황, 그 분위기에 맞춰서 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기를 하셔도 돼요. 오늘은 날씨가 참 굉장히 오는데 안개도 많이 끼고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꿀꿀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그 꿀꿀했던 마음이 싹 가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화사하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한마디를 먼저 하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 강의할 때도 그런 자기소개를 하라 그러면 분명히 같은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같은 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굳이 무슨 학교, 무슨 과입니다를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시간 낭비이고 듣지 않죠. 저는 무슨 대학에 다니는 무슨 학과에 있는 누구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공통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배제하고 자기소개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셔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어디를 갔을까요? 제가 자꾸 CEO 과정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자꾸 CEO 과정만 제가 자꾸 이렇게 예를 들려고 하는데 맞아요.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제가 건강을 찾기 위해서 라인 댄스를 배우러 다녔어요. 제 이제 머리 나오고 처음 접해보는 것이에요. 갔는데 라인 댄스 가니까 전부 가정주부들이죠. 가정주부들인데 전업주부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요 예전에 CEO들 강의하고 국회에서 리더들을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하고 공감이 될까요? 저는 제 자신을 오픈하면서 그분들하고 바로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로 들어갔어요. 저는요 이렇게 많이 아파서 운동을 하러 왔는데 여기 라인 댄스를 하러 와서 보니까 정말 운동이 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운동에 음악도 듣고 그리고 몸도 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때 다들 저보다 이제 나이들이 있는 언니들이었어요. 그 언니들이 그래요,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요 라고 바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고마웠죠. 그 자리에서 제가 잘난 척하고 제가 예전에 무슨 일을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했을 때는 그분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아유 잘난 척하네. 그래서 뭐 영어로 so what?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그 분위기에 맞게 자기소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1분 소개법, 3번 소개였다가 1분으로 내려왔죠. 1분, 요즘은 1분도 길어요. 30초만 하세요. 네, 1분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자, 50명이 앉아있는데 다 자기소개를 하는데 30초라고, 1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30초도 길고 짧게만 하시면 돼요. 짧은 게 가장 강력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나를 이제 소개를 하게 돼요. 50명, 100명이에요. 네, 한번 제가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자면, 그분들도 이제 리더분들이세요. 근데 서로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보는 거죠. 근데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니까, 내 이름, 회사 이름,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물론 나는 어떤 회사의 대표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야겠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회사 올해 실적은 어땠고 작년에는 어땠는데 올해는 어땠고 굳이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3분, 4분, 5분 막 길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앉아있는 분들은 그래도 리더다 보니까 실은 내색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휴대폰으로 눈이 가죠. 당신은 이야기하세요. 저는 이것 좀 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계속 휴대폰만 보게 돼요. 저는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제가 저걸 어떻게 알려줄 수도 없고 시간은 흐르죠. 근데 이제 저녁도 먹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때 저녁 시간이 막 넘어가고 있어요. 많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픈데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니까 막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근데 그 많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더 오히려 뒷사람 배려하지 못한다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자기소개는 좀 짧게 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배가 고프면 안 들려요. 근데 이제 밥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소개를 하다 보니까 막 어느 경우는 1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막 배는 고프죠. 그 이야기 길게 하는 사람이 막 원망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 보면 먼저 첫째 가서 그곳에 그 모임의 분위기를 먼저 파악을 하세요. 어떤 곳인가, 뭐 하는 곳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살짝 해주세요. 뭐 스토리텔링은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제 내가 있었던 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오늘의 날씨에 대해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거기다 갖다가 딱 대입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 대신 너무 동떨어진 스토리텔링을 하셔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가끔 저분 무슨 얘기 하는 거지? 하고 집중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엉뚱한 얘기를 막 스토리텔링으로 탁 해요. 무슨 얘기 하는 거지? 라고 귀를 기울이다가 거기에서 바로 턴에서 돌아와서 내 얘기를 해주시면 오히려 그것도 이제 기억에 남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전에 공무원이세요. 공무원 강의를 갔는데 그분이 공무원인데 강의를 자기소개를 하는데 정말 너무 많아요. 저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좀 몸집이 좀 좋았어요. 여성분인데, 근데 이분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제 꿈은 미스 코리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꿈은 미스 코리아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박장대소 하고 웃었어요. 제 꿈은 미스 코리아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몸은 미스 코리아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사람들이 또 이렇게 수긍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미스 코리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주어진 지금 이곳에서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곳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강사하면서도 감동을 먹었어요. 그분한테.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잘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의 단점을 또다시 뒤집어서 승화시켜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게 저도 기억에 남아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도.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또 각인을 시켜주시고, 절대 잊지 마시는 거는 짧게 하시는 거. 짧게 해서 나를 기억을 못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짧을수록 기억에 더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짧게 나를 또 소개를 하세요. 즉석인사법 가장 어려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요 세 가지만 머리에 잘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물론 연습을 해두시면 더욱 좋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가서 하게 됐을 때는 세 가지만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아마 자기소개 인사 잘했다고 사람들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즉석에서 하는 자기소개법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끝났어요. 거기서